경찰이 이태원 참사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이제 경찰이 현장 감식도 하고 이제 CCTV도 여러 개를 이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을까요? 일단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찰과 국가수가 합동 감식을 실시했는데요. 이 합동 감식의 주요 이유는 최초에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인데 일단은 그 현장 그 사진 등을 3D 스캐너 등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그 현장을 좀 복원을 해서 그 당시의 밀집도나 또 위험도 정도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 최초 사고 원인이 나와야 혹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거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장의 목격자 44명 그리고 사설 CCTV 52대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고 현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사고의 최초의 원인을 지금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시민들의 움직임과 동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CCTV라는 게 조각조각 영상이잖아요, 현장에. 그 CCTV 영상을 다 모으면 우리가 퍼즐 한 판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최초로 발생할 당시에 전체적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은 충분히 이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재현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라인에서 목격자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처음에 고의로 밀기 시작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밝혀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확정적인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뒤에서 밀어라고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밀어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사람의 행동, 그 몇 명의 사람의 행동과 나중에 피해자들의 사고 사이에 사망이나 다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민 것 때문에 저기서 압사 사고가 났다라고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중간에 다른 원인들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더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일부 클럽과 주점들, 관계자들이 시민들이 대피하는 것을 좀 거부를 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나요? 일단 그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 옆에 인근 가게에서 사람들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더라도 훨씬 밀집도도 낮아지고 위험도 낮아졌을 텐데라고 비난은 많이 하시고 저도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길거리에 누군가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구조하지 않는다고 저를 처벌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주점에서 사람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뭔가 술을 마시고 밥을 먹는 과정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그 인공호흡을 하든 CPR을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자격증이 없거나 응급구조사가 아닌 경우에 CPR을 잘못하다가 이게 잘못돼서 본인이 이제 오히려 나중에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까 봐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에서도 하고 싶었는데 못 도와준 사람들도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PR에 관련된 자격증이 없거나 잘 모르는 분이 하다가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고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고 형사처벌이 되기 좀 어렵습니다. 고의로 CPR을 가장해서 이 사람이 상해를 가했다면 모르겠지만 CPR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는데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건 좀 잘못 알려진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CPR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던 분들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생자들을 향한 모욕,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피해도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2차 가해고 여기에 대한 처벌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2차 가해는 그 당시
이제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출하거나 올리거나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보면 다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네. 이제 사자 명예훼손 정도가 되는 경우, 그리고 또 개인의 신상 정보 같은 걸 노출하는 경우, 또 이제 CPR이나 흉부 압박을 하기 예. 위하면 상체 옷을 탈해야 되는 예.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진 올리면 이제 성범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금 한 6건 정도는 지금 경찰에서 예. 입건을 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제발 그런 것 올리시는 분들, 또 특정 사이트에서 고인들을 모욕하는 그런 희화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분들은 진짜 멈추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뭐 보상이나 책임 관련 얘기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분위기긴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보상이나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물을 수 있는 곳이 없죠. 원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런 큰 행사가 있는 경우,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불꽃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 서울시하고 한화에서 같이 주최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이 할로윈 축제라는 건 누가 주최한 게 아니죠. 그냥 많은 시민분들이 이태원이라는 곳의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외국 문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거나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장례비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동등하게 지원을 할 것을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책임을 묻는 개념은 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상도 이제 책임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계속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법무부와 검찰이 업무상 과실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뭐 경영자나 책임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예. 이것 역시 지금 주체자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가 과연 이건 공중교통수단도 아니고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골목이나 도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최는 하지 않았더라도 네. 뭐 지자체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뭐 할로윈 축제가 이제 이태원에서 가장 유명하니까 이태원으로 오세요라는 광고를 만약 했다면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광고하고 연결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건 주체가 아니라 그냥 이 소위 말하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 같은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라면 예. 그걸 가지고 주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데,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소위 사람들 많이 모이라는 시그널을 줬다면 그만큼 많이 모일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으면 그에 대해서 뭐 경찰력을 배치한다거나, 이번에 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위에서 내려오는, 골목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요. 사람들과 예. 지하철 그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 도로라도 이제 경찰력을 투입해서 일방으로만 바꿔놨어도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는 얘기지 그 당시에 이 부분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찰력도 배치가 많이 됐는데 경찰들이 주로 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코로나19 노마스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감염 확산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나 또 혹여 뭐 음주나 마약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나 그 안에 생기는 시비나 이런 걸로 해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했었던 거지, 네. 사람들이 통행을 관리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분명히 아쉽습니다. 이번에 13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동선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미리 좀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국가가 주최하거나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하는 게 아니어도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가나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용산구에서도 이렇게 10만 명 정도는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 네. 며칠 전에도 관련 회의를 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런데도 책임을 뭐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산구도 10만에서 13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서 발생하시는 범죄 사건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라거나 노마스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을 뿐이지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은 현재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고두고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직무유기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직무유기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조치들을 취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현실적으로 물론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쭉 종합해 보면 이 법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형사처벌 대상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대상이 명확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희생자 입장에서는 희생자 유족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누군가에게 이제 책임도 묻고 싶을 테고 누군가한테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싶을 텐데 과연 그 대상은 그럼 어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 대상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 사건 사고들과 좀 다르게 예.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명확하진 않아요. 뭐 일각에서는 국가는 국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네. 국가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지만 국가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뭐 장례비 지원 같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책임질 주체가 있다면 그게 좀 얘기가 다르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는 일단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런 곳에 책임을 묻기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또 이제 형사적인 책임이나 처벌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희생자들끼리 이제 민사적인 소송을 네. 용산구청이나 아니면 국가 서울시 국가가 걸린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과실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을 예측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경찰 병력을 훨씬 더 많이 배치했었어야 된다거나 예. 아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운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무조건 일방 통행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규 같은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 역시 과실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법적으로만 좀 주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